반갑습니다. 스포츠 전문 채널 왕자네를 방문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분석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최종 조합픽은 영상 댓글에 기재해 놓았으니 확인해주시면 감사합니다. 그럼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오미야와 FC 도쿄의 맞대결을 분석해보겠습니다. 먼저 홈팀 오미야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5경기에서 2승 2무 1패, 비교적 안정적인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직전 경기였던 아키타전에서는 2대1 역전승을 거뒀는데요. 전반에 선제 실점을 허용했지만 이즈미와 토요카와 두 미드필더의 적극적인 침투 플레이가 빛났습니다. 이들의 움직임은 단순히 중원을 커버하는 걸 넘어서 공격 시엔 세컨드 라인에서 직접 득점 기회를 창출하는 역할까지 맡고 있습니다. 최전방의 곤잘레스는 많은 찬스를 받진 못하지만 한정된 기회를 효율적으로 마무리하고 있고요. 좌우 측면 수비수 시모구치와 고지마의 오버래핑도 오미야의 전개에서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테츠 감독은 3-4-2-1 포메이션을 수비, 안정 중심으로 운영하면서도 중원의 모테기와 사카모토가 전진 타이밍과 볼 조율에 강점을 보여주며 밸런스를 잘 잡고 있습니다. 특히 상대가 빌드업에 약점을 보일 경우 전방 압박을 통해 주도권을 가져오는 운영이 가능한 팀이기도 하죠. 그리고 현재 오미야는 부상자 없이 주전 라인업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있다는 점도 긍정적입니다. 반면 원정팀 FC 도쿄는 상황이 다소 다릅니다. 리그 최근 4경기에서 2무 2패 승리를 거두지 못하고 있고 경기력도 다소 불안한 모습입니다. 특히 중원에서의 압박 저항력이 크게 떨어졌고 상대의 빠른 역습에 쉽게 무너지는 장면들이 자주 연출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5경기에서 9실점을 기록하고 있는데 수비 조직력뿐 아니라 세트피스 상황에서도 불안함을 드러내고 있죠. 마츠아시 감독 역시 3-4-2-1을 사용하지만 전술적 완성도에서 오미야에 비해 열세입니다. 윙백의 수비 전환 속도가 느리고 도이되고 조합의 수비 라인은 1대1 대응에 약점이 많습니다. 공격에서는 타와라치 미다와 나카가와의 활동 반경이 겹치면서 공격 전개에 제한이 걸리고 있고요. 사토와 시라이도 최근 경기에서 공격 포인트가 전무한 상황입니다. 게다가 세트피스 수비를 책임졌던 옥타비오가 이탈한 이후로 실점 위험이 더 높아졌다는 점도 변수입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오미야는 안정적인 조직력과 전술적 완성도, 특히 중원에서의 압박과 세컨드 라인 침투 능력에서 도쿄보다 우위에 있습니다. 반면 FC 도쿄는 수비 집중력 저하와 중원 압박, 저항력의 문제로 인해 오미야의 전방 압박에 고전할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오미야 역시 득점력 자체는 평균 수준에 머물러 있어 대량 득점 가능성은 낮고 결과적으로는 양팀이 팽팽하게 맞서는 소강 상태의 흐름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추천픽은 언더입니다. 두 번째로 도야마와 나고야의 맞대결입니다. 양팀 모두 최근 경기력에 기복이 있지만 전술적인 완성도나 경기 운영에서는 확연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먼저 홈팀 도야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5경기에서 1승 2무 2패, 전체적으로는 부진한 흐름입니다. 사간도스와 센다이 같은 상위 팀들을 상대로는 득점 없이 패배했고 야마구치전에서는 수비 간격 유지에 실패하면서 2골을 실점, 간신히 무승부를 가져왔습니다. 그나마 제프 유나이티드전에서 4대2 승리를 거뒀지만 이는 상대 수비가 무너진 덕분이었고 도야마의 전술적인 완성도와는 거리가 있는 결과였습니다. 현재 도야마는 4-4-2 포메이션을 사용하고 있지만 중원에 있는 이토와 타케나카는 활동량은 많지만 압박에 쉽게 흔들리는 단점이 있습니다. 측면의 우스이와 다카하시 역시 크로스 연결 정확도가 낮고 최전방에 마스다는 고립되는 장면이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공격 전개 속도가 느리고 템포를 끌어올릴 수 있는 자원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수비적으로도 문제가 많습니다. 중앙 수비 간격 조율이 안 되고 공수 간격이 벌어지면서 수비 블록 유지가 어려운 구조입니다. 특히 전술적 유연성이 부족하고 최근에는 체력 소모도 누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흐름 속에서 도야마가 나고야를 상대로 뚜렷한 반전 전략을 갖추긴 어려워 보입니다. 이번엔 원정팀 나고야입니다. 최근 2연패로 주춤하고 있지만 그 전 경기에서는 꽤 인상적인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요코하마 FC 2대1승, 마리노스전 2대0승에서 보였던 전방 압박과 빠른 전환 능력은 여전히 위협적입니다. 하세가와 감독은 3-4-2-1 포메이션을 기반으로 운영하고 있고 공격에서는 마테우스와 이즈미의 이선 침투 그리고 아사노의 포스트 플레이를 중심으로 전개합니다.
중원의 이나기 대 나카야마 조합은 활동량이 약간 줄어든 모습이지만 여전히 경기 조율 능력은 탁월하고 안정적인 빌드업도 이어가고 있습니다. 수비 라인에서는 시이아시와 노가미가 중심을 잡고 있고 중거리보다는 박스 근처에서의 집단 수비에 강점을 보이는 팀입니다. 최근에는 체력 부담이 있었지만 로테이션을 잘 활용하면서 스쿼드 안정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경기는 도야마의 공격력이 제한적인 만큼 나고야가 주도권을 쥘 가능성이 높습니다. 경기 운영 측면에서도 점유율보다는 빠른 역습과 효율적인 마무리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입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나고야는 거의 모든 전술 지표에서 도야마보다 우위에 있습니다. 도야마는 공격 루트가 단조롭고 수비 조직이 불안정해 실점 가능성이 큽니다. 반면 나고야는 수비 안정성과 빠른 전환, 이선 침투 완성도에서 확실한 강점을 보이고 있죠. 다만 나고야도 최근 일정으로 체력 부담이 있고 도야마가 수비에 치중하며 극단적인 수비 운영을 펼칠 경우 생각보다 득점이 많이 나지 않는 신승 흐름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추천픽은 언더입니다. 세 번째로 미토와 간바 오사카의 맞대결입니다. 최근 흐름만 놓고 보면 두 팀의 분위기는 분명하게 갈리고 있습니다. 먼저 홈팀 미토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5경기에서 4승 1패, 특히 홈 경기에서 이와키를 4대1, 삿포로를 3대1로 꺾으며 강한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4-4-2 포메이션 기반으로 두 줄 수비 라인을 촘촘하게 유지하면서 상대가 전진해 오면 빠른 역습을 통해 직접적인 득점 찬스를 만들어내는 전술이 주요했습니다. 공격에서는 쿠도 코에이와 오카모토 유마투톱이 박스 근처에서 유기적으로 움직이며 결정력을 높이고 있고 중원의 오사키 카지야와 츠쿠이 타쿠미는 세컨드볼 싸움과 볼 배급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좌우 풀백인 이이다 타쿠미와 와타나베 아오토는 오버래핑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공격 전개의 폭을 넓히고 있고 수비진도 마에다 료스케를 중심으로 점차 안정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2경기 연속 같은 스쿼드를 유지하며 조직력이 향상되고 있는 점이 긍정적입니다. 이번엔 간바 오사카입니다. 최근 5경기 성적은 2승 1무 2패로 다소 기복이 있는 흐름입니다. 나고야전에서는 2대0으로 승리하며 반등에 성공했지만 마치다와 가시와전에서는 연패, 니가타전에서는 3대3 무승부로 수비 불안을 노출했습니다. 공격은 제발리를 중심으로 4-2-3-1 포메이션을 유지하고 있지만 공격 효율성의 기복이 크고 측면의 미치타 마사시, 후쿠오카 슈냐, 구로카와 코우야 등은 전개는 가능하나 압박 회피나 연계 플레이에서 약점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중원의 라비와 알라노는 볼을 소유하고 조율하는 역할을 맡고 있지만 상대의 전방 압박을 받을 경우 실수가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수비 라인은 나카타니와 스즈키가 중심을 잡고 있지만 간격 조율과 세컨드볼 커버에서 불안정한 면모가 보입니다. 또한 이번 경기에서는 로테이션 운영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일부 주전 선수들의 휴식이 곧 경기력 저하로 이어질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미토는 최근 경기력과 조직력 모두 간바보다 더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 간바는 전술적 기복, 원정 부담, 로테이션 변수 등 복합적인 약점을 안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번 경기는 미토의 롱볼과 빠른 전환, 간바 오사카는 점유 중심의 운영으로 양상이 뚜렷하게 나뉠 전망입니다. 하지만 양팀 모두 수비 조직력과 체력 분배를 고려한 신중한 운영이 예상되기 때문에 저득점 경기 흐름과 함께 무승부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추천픽은 언더입니다. 네 번째로 아키타와 도쿄베르디의 맞대결입니다. 두 팀 모두 최근 공격력이 아쉬운 가운데 수비 조직력과 전술 대응이 승부의 핵심 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홈팀 아키타를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리그에서는 2연패로 다소 침체된 분위기지만 제1리그컵에서는 에이메를 2대0, 야마구치를 1대0으로 꺾으며 수비력은 안정적인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본 전술은 4-4-2 포메이션의 롱볼 중심의 직선적인 전개입니다. 중원의 미즈타니와 스즈키가 세컨드볼을 확보하면서 공격진의 오이시, 고마츠 투톱에게 마무리를 맡기는 구조입니다. 하지만 이 두 공격수는 개인 돌파력보다는 조직적인 움직임에 의존하는 스타일이라 상대의 강한 압박에 고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좌우 풀백의 공격 가담이 적어 전체적인 전개 폭이 좁고 특히 세트피스 상황에서의 집중력 저하는 위험 요소로 꼽힙니다. 득점력에서도 고마츠가 기복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공격에서 확실한 믿음을 주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제 도쿄 베르디입니다. 리그 최근 4경기에서 승리가 없고
직전 3경기 연속 무득점으로 공격력이 크게 하락한 상황입니다. 전술은 3대 4대 2대1 포메이션으로 후방 빌드업은 나쁘지 않지만 중원에서 히라카와 미야아라, 아라이 조합은 패스 전개에서 창의성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공격진에서는 소메노와 후쿠다가 침투형 스타일이지만 스스로 찬스를 만들기에는 어려움이 있고 측면도 윙어 없이 숏패스 위주 전개를 시도하기 때문에 상대가 수비 라인을 내릴 경우 뚫어내는 힘이 부족합니다. 빌드업의 출발점인 골키퍼 비도토의 킥 정확도, 저하도 흐름을 끊는 요인 중 하나고 결국 실점은 적지만 득점도 적은 전형적인 저득점 팀으로 분류됩니다. 이 경기는 전체적으로 두 팀 모두 득점 루트가 제한적입니다. 아키타는 홈에서 강한 압박과 수비 집중력으로 도쿄 베르디의 빌드업을 효과적으로 방해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며 베르디는 기본 전력은 우위지만 득점 결정력에서 답답한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세트피스나 역습 외에는 뚜렷한 찬스 창출 루트가 없기 때문에 팽팽한 흐름과 저득점 경기가 유력합니다. 양팀 모두 수비적으로 접근할 가능성이 높고 무승부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추천픽은 언더이며 배당픽은 무승부입니다. 5번째로 이마바리와 세레소 오사카의 맞대결입니다. 두 팀 모두 최근 분위기는 나쁘지 않지만 전력과 경험 면에서 세레소 오사카가 확실한 우위를 보이는 대결입니다. 먼저 홈팀 이마바리부터 보겠습니다. 이마바리는 최근 5경기에서 3승 2무를 기록하며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나가사키전에서 4대 1대 승, 도쿠시마를 상대로 컵 대회 승리를 거두면서 공격 전개와 마무리에서 개선된 모습이 눈에 띕니다. 기본 전술은 3-5-2 포메이션으로 중원 숫자 우위를 통해 공간 장악과 롱볼 전개에 강점을 보입니다. 공격진은 웨슬리 탕케의 침투력과 마커스 인디오의 공간 활용이 핵심 역할을 수행하고 있고 중원의 아라이 히카루는 킥 정확도 면에서 제2리그 최상급입니다. 다만 수비에서는 카르도소가 측면 커버에 약점이 있고 우메키 료타의 결장으로 중원 안정감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대체 자원인 곤도 타카토라는 활동량은 좋지만 수비 전환 시 위치 선정이 흔들리는 면이 있어 불안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번엔 세레소 오사카입니다. 최근 5경기에서 3승 1무 1패, 특히 직전 가시마전에서 1대 0 승리를 기록하면서 수비 조직력이 완성 단계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전술은 4-2-3-1 포메이션으로 중앙의 사카모토 신타로가 전후방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며 라파엘 라탕과 소타 키타노, 티아고 안드라지까지 공격진의 조화가 뛰어납니다. 특히 소타 키타노는 중거리 슛에서 강점을 보이며 라탕은 돌파력과 속도로 수비 라인을 흔드는 능력이 있습니다. 중원에서는 나카지마와 오쿠다의 로테이션을 통해 체력 부담을 줄이고 있고 전반적인 경기 운영 능력에서도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단점은 수비 라인의 체력 소모인데요. 니시오와 신도 료스케가 계속 풀타임을 뛰고 있기 때문에 후반 집중력 저하 가능성은 염두에 둬야 합니다. 종합적으로 보면 이마바리는 최근 상승세지만 전력, 경험, 전술 완성도 모두에서 세레소가 우위입니다. 특히 컵 대회와 같은 단판 승부에서는 세레소의 전술적 밀도와 후방 결정력이 빛을 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마바리는 중원 결장과 수비 전환 불안, 세레소는 점유율 운영과 압박, 마무리 능력에서 앞서 있습니다. 추천픽은 오사카 승입니다. 영상과 분석이 괜찮으셨다면 꼭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추가적인 조합픽이나 추가 경기에 대한 분석 및 조합이 필요하신 분들은 영상 하단 댓글을 확인 부탁드립니다. 스포츠 토토가 처음이신 분들 혹은 적중률이 낮으신 분들은 저희 정보 공유방을 추천드리며 입장하시면 다른 픽스터분들이 어떻게 스포츠 조합을 가시는지 보고 도움을 받으실 수 있으실 겁니다. 스포츠는 데이터로 분석을 하는 것이며 그 결과에 틀릴 수도 있지만 확률을 극대화시키는 게 목표입니다. 오늘도 저의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